자, 여러분 어떻게 좀 휴식 좀 취하셨나요? 자, 휴식을 좀 취하셨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좀 에너지도 좀 충전을 했으니까요. 다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가족과 관련된 복지법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앞 시간에는 우리가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과 관련된 복지법 중에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족과 관련된 복지법이 여러 개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법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가족과 관련된 복지법, 다문화 가족 지원법입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 그래서 모든 법의 제1조에는요, 이 법의 제정 목적,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나온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목적, 이 법은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또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법이다. 그럼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 어떤 사회의 통합을 이루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만들었다. 제정을 해야 했다라는 것을 제1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도요, 이 용어의 뜻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모든 법에는 항상 목적이 있고 그 용어의 뜻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용어의 뜻을 잘 이해를 해야만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모든 법의 그 용어의 뜻, 용어의 개념,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도 마찬가지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듯이요.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도 다문화 가족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다문화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결혼 이민자, 또 기아 허가를 받은 자,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번,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 이민자와 국적법에 따른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이루어진 가족,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다문화 가족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상의 결혼 이민자라는 것은요, 이 다문화, 그러니까 뭐 동남아시아, 뭐 베트남이나 필리핀이나 또 뭐 태국이나 또 캄보디아나 또 여기 중국의 어떤 중국 교포라든가 또 뭐 러시아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이제 남자들하고 결혼을 한 분들, 그런 분들이 결혼 이민자들이죠. 또 국적법에 따라서 그들하고 사이에 한국 남자와 외국인, 결혼 이주자들과 사이에서 태어난 그 자녀를 포함해서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나번 국적법에 따라 기아 허가를 받은 자와 출생 시부터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우리는 다문화 가족이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혼 이민자 등이라는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 이민자, 그러니까 외국인 신분인 거죠. 결혼 이민자들이 결혼 이민자 등에 해당이 됩니다. 또 국적법에 따라서 기하 허가를 받은 자들이 결혼 이민자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3번 아동 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개념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상에 만 9세부터 24세 이하까지를 우리가 청소년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아동 청소년 이렇게 다문화 가족 지원법상에서 아동 청소년이라는 것은 24세 미만, 그러니까 0세부터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도 이 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지원법,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부모 가족 지원법이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든 노인복지법이든 아동복지법이든 뭐 장애인복지법이든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대해서 각 개별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1번. 국가 지자체는요, 다문화 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 생활을 영위하고 경제, 사회, 문화 등의 각 분야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특별시, 강역시도,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서는 다문화 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두고 있죠. 이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의 2번 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3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에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자체의 그런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4번.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요.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됩니다. 자, 여성가족부 장관은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해서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 기본 계획은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요. 요 밑에 1번서부터 5번까지 이 파란 박스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 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안, 다문화 가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안,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안, 다문화 가족 구성원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활동 증진에 관한 사안, 이런 사안들은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기본 계획에는요,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거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여성가족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부모 가족 지원법과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이렇게 업무를 관장을 하는 장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여성가족부 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야 된다. 예, X표다 이거죠.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네 번째, 기본계획은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데요. 이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서 연도별 시행계획, 이게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잖아요. 5년간의 기본계획이 있고요. 5년 안에서 이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게끔 돼 있는데, 여성가족부 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매년마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배운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에서도 다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 다문화가족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도 마찬가지로 그런 수순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문화가족 지원법상에서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설치는요, 국무총리 소속 정책기구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가 됐다. 틀리는 거예요. 국무총리 소속 행정기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설치는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주요 사안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둘 수가 있습니다. 이 정책위원회는요, 다음 각고의 사항을 심의 조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파란 박스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어떤 사안들을 심의 조정을 하는지 충분히 설명을 안 해도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번서부터 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법상에서 우리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다문화가족의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를 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포해야 되는데요. 여성가족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이 점 참고를 하시고요. 이 실태조사는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도 있고요. 또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도 다 3년마다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문화가족 지원법상에서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는 어떤 지원들이 이루어질까요? 자, 1번,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또 2번,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3번, 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아동보육, 또 교육의 차별금지 및 지원, 또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이러한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1번서부터 7번까지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또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는 거, 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두 번째는요,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 아동 청소년에 대한 학습 및 생활지도 관련 정보를 포함해서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 적응 교육과 직업 교육, 훈련 및 언어 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 등의 배우자 및 그 가족 구성원들이 결혼 이민자 등의 출신 국가 및 문화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지원법령상 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 우리 복지기관은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런 업무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예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또 가족생활 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역시 이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요,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가족 내의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이 가정폭력이 심하죠. 이 언어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요. 문화의 차이 때문에 이 다문화 가족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 가정폭력을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2012년도에 1년간 저기 의정부시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장을 제가 역임을 했었는데 이때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많더라고요. 가정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서 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세 번째, 국가나 지자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 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을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 진술 및 사실 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 통역, 법률 상담 및 행정 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으로요, 산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인데요. 국가와 지자체는 결혼 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 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 산후 도우 및 파견, 건강검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 법령상 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는요, 아동 보육 또 교육의 차별 금지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아동 청소년의 보육,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 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화해서는 아니 된다. 이 차별 금지에 대해서 교육에서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2번 사항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아동 보육 또 교육의 차별 금지 및 교육에 대한 지원 사안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요,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에요. 일곱 번째,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자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 의사소통 부분이에요. 또 문화적인 차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가정폭력도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또 한국에 정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결혼 이민자들이 좀 빠른 시일 안에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8번째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지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모든 그 사안들의 업무를 실제 실행에 옮기는 시설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각 시군구에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지금 설치 운영이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법인이나 단체에다가 위탁함으로 인해서 그 법인과 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게 지정제예요. 이게 뭐 신고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위탁을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민간 법인에서 설치를 하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지정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거나 아니면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해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법적 근거를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지정은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을 하는데 이 법인이나 단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이 설치를 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 또는 지정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요, 자, 1번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를 해요. 두 번째, 결혼 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을 합니다. 또 세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제공을 하고요. 네 번째,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단체와의 서비스를 연계를 해줘요. 다섯 번째,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를 알선을 해주고요. 여섯 번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 번역 지원 사업을 하게 됩니다. 또 일곱 번째,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우리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하는 서비스 7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하는 어떤 센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다문화 가족들이 잘 한국 사회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또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핵심적인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에 관한 규정인데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준용한다.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적용 특례로서 제14조 2항에 보면요. 다문화 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을 통해서 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번 14주차 한부모 가족 지원법 또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 2학기 우리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을 모두 이렇게 마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복지법 이게 조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실천을 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이 법을 잘 알아두시는 것은 여러분 본인도 유익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법을 잘 알아두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주 귀한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지만 한 학기 동안 잘 따라와 주셨고요. 한 학기 동안 배운 이 사회복지법의 그 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도움이 되고 주변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돼서 행복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한 발 더 나아서고 또 여러분들도 사회복지사로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학기 우리 사회복지법제론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